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 고민부터 먼저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일단 돈을 벌어야 종잣돈을 마련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출발선 위에 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도 고민은 합니다. 다만 고민의 결이 조금 다른데요. 자, 그럼 돈은 마련이 됐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게 바로 돈이 있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자, 수익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안전하기까지 한 정말 나한테 딱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실 건가요? 저희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딱 맞는 투자 방법 저희가 같이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지난주까지 너무 더운 날씨 덕에 날씨 탓에 건강은 이상 없으셨는지요? 솔직히 부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현재 부동산인데 지난주에 제가 좀 멍한 관계로 현재 부동산 상황을 정리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어떤가 그 부분도 제대로 짚어드릴 거고요. 부자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릴 거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양까지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되는 방송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그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들 가득가득 챙겨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동산 방송이랑은 조금 다르죠. 클래스가 다른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 되게 교양 방송 같기도 하고 좀 교양 예능 같은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요. 오늘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조금 수상하죠. 좀 예상치 못하게 갭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좀 당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DSR 규제 강화를 통해서 개인의 대출 한도를 옥죄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수 수요자들이 반응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도심 외에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 발 앞서서 성공 투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고민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들, 남아있는 곳들이 대체 어디인지,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곳들 어디인지 그 부분 알아둬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현재 전문가가 정리 다 끝내놨다고 합니다. 안현재 전문가의 꿀팁들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다가 얘기 못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부동산이 매우 크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문제는 빚이 4천조, 뭐 가계대출 뭐 3천조 얘기도 나오고 막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정부가 약간 기조가 바뀌었어요. 연착륙 내지는 혹은 부동산 상승을 얘기하던 정부가 지금 부동산 규제, 집값 안정화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그동안 집값 올라간 게 제가 빚이 있는 부동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부동산 시장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지난 부동산 상승이 보면 뭐였느냐? 갭 투자 비율이 용산구 같은 경우 66%,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도 갭 투자 비율이 55%. 이 얘기는 뭐죠? 집값이 올라간 게 빚으로 올라간 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영끌 B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방에 돈 많으신 분들 혹은 똘똘한 한 채 찾으신 분들이 그런 거 찾느라고 여기에 들어간 갈아타기 수요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자, 스트레스 DSR 적용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빚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적용되기 전에 빚 못 내기 전에 빨리 그 제도 바뀌기 전에 빨리 빚내서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아니면 못 들어간다라는 조장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주에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벌써부터 집값 하락한다 뭐 그런 얘기가 징조가 보인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빚이 나올 수가 없으면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간다 떨어지든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올라간다. 강남, 용산 올라간다 이런 내용만 믿고 들어가셨다가 문제는 뭐죠? 중요한 겁니다. 올라가는 거는 결국 내 뒤쪽에 계신 분이 내 뒤쪽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내 부동산을 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내 부동산을 굉장히 내가 빚까지 내가면서 연끌을 하면서 사야지만 겨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억 수입이 있는 부부가 슈퍼 커플이라고 하는데 요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연 2억이면은 대출이 19억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DSR 부분이 약 60% 세금까지 계산하고 나면은 60%에 육박한 그런 빚을 원리금 상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굉장히 빡빡하고 나중에 경제 위기 같은 게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갚아야 할 상황이 나와요.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 상당수가 여차하면은 팔고 나가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차하고 그런 상황 나왔을 때 팔고 나가야 하는데 자, 지금 올해 5월 말부터 7월까지 다들 지금 아니면 못 사 이런 영끌 DSR 적용되면은 빚을 못 내니까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기조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뭐라고 하면은 크게 얘기는 못하고 항상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물가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느냐? 부동산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자, 금리 동결한다고 하면서 뭐 지금 금리 하락 얘기 막 나올 거다 얘기했지만 이번에 오히려 부동산 안 잡으면은 뭐라고 해요?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금리 인하하라고 금리 인하해서 지금 경제 침체되는 거 살려야 한다고 지금 경제 살려야 한다고 그러려면은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그 얘기로 부동산 이거 해법으로 무려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심지어 이 부동산 해법으로 교육,
그 수당까지 지방에서 서울대 들어오는 사람 몇 명은 퍼센테이지를 줘서 서울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교육 문제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은행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지금 어제 오늘자 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시간 전 뉴스, 1일 전 뉴스 보시면은 자,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터 줄줄이 터질 각 초비상 자, 1주택자도 수도권 전면 주담대 전면 중단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빚내서 영끌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러는데 뒤에 중요한 건 내 뒤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는데 당분간은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정책 대출로 이 빚을 내줬기 때문에 비싸게 들어오는 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올 분이 더 비싸게 들어올 분이 없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빚을 낼 수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은행도 지금 급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돈을 더 이상 내주면은 자, 이게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일은행이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은행들 이거 1금융권은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2금융권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일은행 파산 이유는 뭐냐? 정부에서 대기업들한테 빚을 내줘. 은행은 이만큼밖에 돈이 없는데 예치금보다 더 많은 빚을 내줘. 기업들한테 빚을 내줘. 이쪽에 빚을 내줘. 하다가 금융위기가 이것을 갚을 수 없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터진 게 IMF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죠? 정부에서 은행에 빚을 내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IMF 당시에는 정부가 기업한테 내주라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한테 내주라고 한 거죠? 영끌하신 분들, 서울에 아파트 사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빚을 내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뭐죠? 정부에서 더 이상 그리고 은행에서 더 이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경제 살릴 게 아니다. 지금 빚을 낮춰서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살릴 게 아니라 지금 무엇보다도 금융이 터지지 않게 해야 한다. IMF가 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 조심하셔라. 빚 중에서도 재건축, 갭 투자는 쳐다보지 마셔라. 그랬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갭 투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제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들어온 시장에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가 불안하게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지금 대출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 받는 것보다도 다음에 올 수 있는 내가 다음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인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투자한 시장에 나보다도 비싸게 들어올 분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라. 오늘 부동산 현재 상황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지난주에 다시 이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길 따라서 사람이 가는 길 따라서 혹은 물류가 흐르는 그 물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곳이 멈추고 그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곳이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조선시대 굉장히 위세가 대단했던 시전이 있던 이런 시장들도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물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돈이 되는 것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언제나 언제까지나 이거는 불패다라는 얘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강남의 불패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그런 투자가 왔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어떤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이 가장 좋을 것인가.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면은 세계 흐름을 탈 수 있어야 하는데 세계의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물동항이 있는 지역
부산, 인천이라든가 부산 그리고 평택이라든가 광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지역들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 지금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미 비싼 지역은 먼저 선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덕도 쪽, 부산에서는 그쪽도 이미 선점은 물 건너가는 상태지만 부산 가덕도 쪽과 그리고 이쪽 목포 지역의 목포항 쪽을 얘기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항구 자체가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 항구 자체가 일자리가 아니라 항구로 인해서 생기는 제조업이라든가 혹은 산업, 개발이 일어나는 쪽에 그곳에 돈이 앞으로 벌리는 지역이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 목포항 쪽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자, 새롭게 항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 화면 좀 띄워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에 자,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기 시작한 이 항구에 지금 최근에 와서 아파트 20층짜리 높이 배가 바로 옆에 대고 이 기아 자동차들이 여기에서 실려서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는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구조물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챗 GPT가 얘기했던 세 번째로 앞으로 가망성이 좋은 산업인 해상 풍력에 이 풍차가 있잖아요. 풍차의 날개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블레이드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블레이드가 어떤 때는 더 큰 게 있고요. 그다음 이거를 받쳐주는 기둥 같은 것도 이곳에 심심치 않게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 이 항구 자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게 보이지가 않죠. 이 항구 때문에 이 방금 보였던 신산업이 이 항구 근처 어디에서 개발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찾고 그 물류와 돈이 사람이 흐르는 곳이 멈추는 요충지를 찾으면은 부자가 된다. 그리고 그게 선점하는 거면은 진짜 대박 혹은 졸부 혹은 진짜 인생 역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자 되는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찾을 수 있으면 부자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시대 흐름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자,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물동항이 진짜 완전히 일자리가 어마어마해서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였거든요. 자, 이게 대항해 시대 그리고 산업혁명 거치면서 이렇게 물건이 많이 쏟아지면은 나라 안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라 밖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곡물 같은 거 실어 나르니까 같은 거를 그냥 쌓을 수 있지만 물건이 다르면 적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배가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류가 다 돈이 다 이쪽에서 머물겠죠. 옛날에 그래서 뉴욕 같은 물동항이 있는 도시들, 베네치아 같은 곳들이 그렇게 큰 도시가 되고 돈 많이 버는 부동산이 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일본이 발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 물류 운송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컨테이너. 네모난 규격화된 철 상자에다가 물건을 싣고 사람이 일일이 막 이거 여기저기 싣고 배 무게 균형 따지면서 막 뒤집히지 않게 싣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상자 하나만 딱 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실어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예요. 수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 옛날에 선진국의 성장 속도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때 맞춰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멜컴 맥클레인이라고 이분이 이 컨테이너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베트남 전까지는 이 컨테이너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됐었는데 이 시점에 딱 우리나라도 개발이 시작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대량으로 만들면 바로 팔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도 이런 부분을 잘 따라했어요. 오히려 옛날 시스템에 갇혀서 옛날대로 움직여 가던 이런 옛날 도시들이 이렇게 신흥 떠오르는 이런 나라한테 뺏긴 이유, 이런 것을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는 원래 옛날에 있던 이 노동자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파업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적용하지 말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원래 있던 일자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 보면 미국은 이런 거 빨리 적용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이 빨리 적용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더 빨리 성장하는 일이 이런 부분, 새로운 흐름을 빨리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계 흐름을 빨리 탈 수 있는 지역에 가셔야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고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보시면은 항상 서울이 가장 비싼 부동산이 있던 게 아니에요. 자, 6.25 당시에 서울은 이렇게 폐허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는 어디가 땅값이 비쌌느냐? 부산이라든가 전쟁을 피해간 부산이라든가 오히려 전라북도 쪽. 왜?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생산력이 좋은 전라북도 지역이 가장 땅값이 비쌌어요. 자, 그랬는데 이 70년대 이 시점부터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발전하고 본격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남해, 부산, 포항 이 일대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동서가 역전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90년대까지 어떻게 되느냐?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만이 아니라 도청 소재지가 있는 각 도청 소재가 있는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런 지역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각 지역이 도청 소재지 있는 지역이 여태까지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인천 쪽은 벌써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이 안 된 지역을 선점한 그런 도청 소재지 외곽 지역들이 크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90년대부터 2010년 이 시점엔 다시 서해안 시대에 돼가면서 이때쯤에는 한번 IMF를 겪고 나라 전체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 세계 흐름을 탈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제가 그동안 항상 얘기해왔던 세계 흐름을 타던 서해안 쪽에 수도권 쪽 파주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동탄, 수원 이런 쪽 서해안 쪽 이런 경기도권이 돈을 잘 버는 이런 흐름을 탔는데 결국에는 이 흐름을 타서 투자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흐름을 만들어낸 거는 정부의 국책 사업입니다. 이거를 잘 보고 일자리가 사람이 많이 늘어난 곳을 내가 먼저 점할 수 있었다면은 인생을 역전하고 졸부가 나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류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런 부분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부동산 일을 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은 2016년 이 시점부터 제가 부동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제가 부동산 일을 들어간 그 시점부터 제가 뭐라고 했느냐 상담할 때마다 항상 했던 게 뭐냐 자, 이게 거래하는 모습이잖아요. 상가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물류 유통의 혁명이 일어난 게 인터넷이에요. 자,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 첫째도 인터넷, 둘째도 인터넷, 셋째도 인터넷 해가지고 인터넷을 잔뜩 깔면서 인터넷 쇼핑 시장이 3조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2018년 시점에 3조 원이던 쇼핑 시장이 100조 원이 됐어요. 제가 이때부터 느낀 게 뭐냐?
장사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면 갈수록 올해처럼 힘든 적 없다. 아, 올해 힘들다고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또 가니까 올해처럼 힘든 적 없다. 작년보다 더 힘들다. 또 한 해 지나니까 작년보다 더 힘들다.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시장이 큰다는 건 다시 얘기하자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 손님을 인터넷상에 손님을 뺏기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어떤 일 벌어졌어요? 자, 이 100조 이렇게 표시됐는데 2020년에는 이 100조를 훌쩍 넘어서 2022년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00조. 자, 200조가 넘는 시장을 인터넷에 뺏겼으니까 장사하시는 분이 잘 되겠습니까? 자, 제가 장사하는 쇼핑하는 거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자, 지금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게 서울 안에서도 그 대단한 동대문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동대문 가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상가 시장들 인터넷에 뺏기고, 자, 쿠팡이라든가 배송 잘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식당도 잘 안 가요. 밀키트가 옛날 밀키트는 제대로 맛이 없었지만 요새 밀키트는 웬만한 그 맛집보다도 더 맛있게 잘 나온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쇼핑에 뺏기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터졌을 때 이 우리 휴대폰 하나씩 만지면서 휴대폰에 손님을 뺏기죠. 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시장 자체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필요한 곳에 가서 허가를 내야지 됐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정부 시절에 허가 나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차릴 테니까 여기에서 할게요. 신고만 하면은 되니까 IMF 때 우후죽순으로 지금도 치킨 시장은 막 늘었대요. 경쟁자가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니까 옛날만큼 장사하는 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옛날하고 달리 이제는 신도시 만들 때 일부러 상가 지역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 장사하는 곳이 생겼다면 지금은 이렇게 크게 일부러 만들어 놓으니까 솔직히 신도시 만들어지면은 시장층은 넓어지고 손님은 분산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뛰어들기도 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뺏기기도 하고, 자, 이게 이 상가 시장, 꼬마 빌딩 이런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그다음 부동산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서로 직접 마주하면서 일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많으니까 좀 덜하기는 한데, 마주보고 할 필요 없는 일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피스 시장에서 떠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이번에 신한은행에 거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돈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게 됐다는 뉴스 나왔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뺏기기만 하는 시장만 나오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만큼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인터넷 시장이 큽니다. 그럼 인터넷 시장 크는 만큼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시장이 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시장은 이렇게 크니까 건설업계의 마지막 희망이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회발전 특구 중에는 데이터 센터가 서울 수도권이 아닌 남부 지역으로 들어간다.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자, 지금 워낙에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 제가 전기 부분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시장이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센터 산업이 신산업의 신성장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혐오시설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왜 서울 수도권에서 이 얘기 나올까요? 자, 네이버 있었고 카카오 있었고 그동안의 데이터 센터는 다 서울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일자리였고 먹거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혐오시설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라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득을 보는 거, 데이터 센터 들어오면은 피해를 보는 쪽은 어딜까요? 이거는 제 피셜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은
전기가 그 지역의 전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날 겁니다. 건설 승인이 안 나면은 건설사들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루머 같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 친환경 에너지 부분도 지금 새로운 시장에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목포 항을 보여드렸고 새롭게 친환경 에너지인 이 해상풍력 이 풍차도 그 풍차 날개 있는 것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보다 일자리가 옛날처럼 항구가 아니라 그 근처에서 이제 발달되는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상담에서 한번 직접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고요. 자, 부동산 불패라는 거는 불패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그 위치 변함없습니다. 항상 그 수도는 1000년이고 500년이고 이어질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의 변화를 못 따라가면은 투자로서는 불패가 될 수가 없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영끌로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벌 수 있는 새로운 이 부분은 무역항이 있는 지역에서 세계 흐름을 타는 개발과 발전이 있는 곳에서 앞으로 선점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도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참 많죠. 근데 주식시장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떤 새로운 산업이 떠오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정말 투자자분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뭐 데이터 센터도 얘기가 나왔지만 AI가 새로운 산업의 총화로 떠오른다라고 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 공부하시는 건 물론이었고 이게 전기를 참 많이 쓴다더라 하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 전선주들까지로도 투자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물론 우리 부동산 투자자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의 공부가 때로는 너무나 내가 사고 싶은 매물 여기로 좀 좁혀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우리도 공부의 폭을 좀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떠오르는지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나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안현재 전문가님이 또 무료 상담 또 세미나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한 소개 들어볼게요. 자, 이 방송에서는 시간 문제도 있고 그날의 주제에 의해서 어찌 보면 하나의 단서를 일단락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투자자분들은 내가 돈이 되는 정보 같은 거를 더 원하시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그 방법에 대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물을 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단서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어디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라든가 혹은 제대로 된 지금 이 하나인 게 아니라 앞으로 진짜 필요한 물고기 잡는 부분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듣고 싶다면은 이렇게 매주 직접 대면하는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만나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 중구 만리동에 네, 빌라가 한 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앞으로의 그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그게 궁금하셨어요. 예. 네. 자,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을까요? 2년 좀 넘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서울 중구 만리동, 이게 서울역 뒤편 쪽 지역인데 이쪽에 지금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빌라는 지금 빌라니까 직접 살고 계시는 거 아니고 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면은
어떤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전세에. 전세라고요? 예. 와, 지금 제가 이거 빌라를 봤는데 예. 위치상으로는 너무 좋아요. 위치 가치가 아.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위치로서 보는 가치는 불패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자, 아.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위치가 좋으니까 요새 빌라 시장은 전세 기피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전세 받았다라는 거 이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반증할 수 있어요. 좋은 아. 그거라고. 자, 근데 아, 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은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좀 잘못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전세 사기 문제가 빌라 시장에서 잔뜩 일어났거든요. 그러는데 이번 정부가 빌라 시장의 전세 사기 문제는 완전히 손을 놓은 듯한 이거 해결하는 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번에 좀 판결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판결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빌라를 다들 기피하고 오히려 아파트로 몰리게 해서 이번에 아파트 상승하는 그런데 일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 빌라 때문에 빚 문제라든가 뭐 곤란하신 거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아, 대출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 감당할 수 있으시면은 예. 지금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당분간은 지금 이거를 요새 막 문제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팔면은 파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년 전에 사셨으면 지금 이거 팔면은 좀 오히려 손해 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항상 시대 흐름이랄까 혹은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 주기. 지금은 이거 파시면은 손해 보시는 주기니까 저는 이거 보유하시면 요새 이번에 부동산 막 투자시킨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 지역은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오른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지역의 위치는 보유하시면은 나중엔 결국에는 오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울역하고 충정로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 굉장히 황금 지역인데다가 여기 보시면은 서울역 뒤쪽에 지금 서울역 부지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끝나면은 다시 일터가 또 복구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호재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이건 시대 흐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가 빌라에 대한 정책을 워낙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기는 나중에 끝까지 보유하시면 오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 중구 만리동에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지금 위치로서의 가치도 참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평가 나왔습니다. 보유 의견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혹시 아직까지도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54번 무료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저 땅끝마을 시골에 네. 상속받은 10년 이상 된 땅이 있는데 네. 맹지여 가지고 두 필지에서 한 600평 좀 넘는데 맹지여 가지고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 자, 그 토지 정확하게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전라남도 해남군 네. 산이면 산이면 덕송리 네. 산 69-9번지 11번지. 네. 알겠습니다. 자, 해남군의 산이면 덕송리 토지입니다. 맹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 시청자분이 답답한 이게 과연 괜찮은 토지일까? 내가 좀 더 기다려봐도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 언제 보유하셨나요? 한 15년 전에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좀 오래되셨는데, 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시골 땅이고 맹지로 보이지만, 바로 옆에 지금 마을이 위치해가지고, 가까운 곳에, 시골인데도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으로 표시된 게 자연 취락구역이라고 해서 건물이라든가 마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집 같은 건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가까운 거면 이제 그냥 시골이면은 여기에 벗어나면 문제인데 지금 이쪽은 그냥 시골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바로 위쪽에 자, 국가에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 그냥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는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은 학교용지도 있고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이슈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이 학교가 생기는 걸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 서울에서도 지금 학교가 계속해서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당장 우리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건도 살기 좋은 거는 아니에요. 부동산은 사람이 살기 좋아야지 모여드는데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다닐 수가 없는 애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서울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학교가 생긴다라는 건 여기에 도시가 새로 생긴다는 거는 자, 이곳에 앞으로 애들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애들이 늘어난다는 방증입니다. 애들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아이를 키우는 가장 생산성이 좋은 세대 애들이 이 지역에 많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자, 이 도시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기업 도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암해남 관광레저용 기업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비록 맹지라고는 하지만 보시면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톱니바퀴 같은 톱니바퀴에 빠진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옆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바로 이 가격을 요 위쪽에서 올라가는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아까 학교도 가까운 지역이고 이 지역에 마을이 있으니까 이쪽에 개발 바람이 여기 된다고 지금 아직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선점 잘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 도시로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이 도시에 대한 개발 더군다나 제가 이게 항상 얘기했던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거 지금 이거를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맹지라고 하셨죠? 네네. 이거 맹지여도 가격은 내가 보유했을 때보다도 매우 크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 보유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이거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이거 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 그 서울 IC에서 그 대진리 삼거리까지 그 솔라시도 도로라 해가지고 개통했는데 예. 이 도로가 다시 강 건너서 화원면 지나가지고 진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예. 언제쯤 착공이 될까요? 그게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들어가는 도로가 이 서영암 IC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게 정부 정책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면은 정부랑 상관없는 이유가 이쪽에 보이는 이 솔라시도 대교라는 이 다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3천억 들여서 들여온 다리거든요. 네네. 이게 2016년도에 공사가 들어갔고 이게 개통된 게 2022년 12월 달 그러니까 1년 하고 지금 한 이제 10개월 8개월 됐나?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요 도시 가운데까지 뚫렸는데 이게 진도로 들어가는 길 공사가 들어가려면은 우선은 당장 이 솔라시도라는 지금 여기 솔라시도라고 보이시죠? 이 네네. 기업 도시가 먼저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자 세종시도 길이 나는 곳이 당장 다 되는 곳이 아니라 우선은 먼저 물류가 일단 들어와야 할 곳부터 되고 나서 나중에 뚫렸거든요. 네네. 자 지금 당장 이곳에 길이 개통돼도 만약 이쪽 밑으로 진도까지 나중에 이 진도 여 밑에 방향으로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이쪽 길을 따고 이쪽까지 나가는 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당장 다리를 놓고 길을 내더라도 이쪽에서 지금 물류 혹은 물동량 이런 거 차가 다닐 이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예. 당장 길 내도 그냥 노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쪽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쪽이 활성화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갈 테니까 지금 이 길 새로 난 길 안쪽이시잖아요. 네네. 이쪽 길 공사 안 해도 지금 당장 이쪽은 계속 가격 상승하는 거 문제없이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쪽 도시가 되는 거 아까 학교 생기는 거 그거를 더 바라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예. 그 뭐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 길에 따라서 여의도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생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생겨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여기 방송에서 얘기해 드리면은 투기 조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직접 그런 여의도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라는 거는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세미나나 1대1 상담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지금 내가 궁금했던 부분들 또 답변 듣고 더 추가로 궁금한 것까지도 이렇게 또 살짝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도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셨다면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54번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무료 상담 창구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도 저희가 상담하면서 말미에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우리가 또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면 다들 듣고 있습니다. 자, 은밀하게 좀 상담해야 될 필요도 있죠.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지금 무료 세미나 또 상담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요. 역시나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저희가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었던 분들, 근데 나 좀 오늘은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 꼭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전화 부담스러우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고민까지도 해결해 드릴게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날씨가 좀 많이 또 수상해지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는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